알고 있는 불금이라는 말이 있죠. 네, 불타는 금요일의 주말입니다. 젊은 층의 활동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층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밤새 마신 술은 단백질을 파괴해서 인대와 근육을 무르게 하고 허리 통증을 증가시키며 수면 부족으로 인해 허리 통증 상태를 악화시키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젊은 층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젊은 층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척추 질환. 오늘 이 시간에는 21세기 라파병원 안규상 원장님 모시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젊은 층에서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척추 관련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척추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에 무리가 가면서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앉아 있을 때 척추에는 보통 1.5배 정도의 부하가 더 걸리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면 1.8에서 2배 정도 부하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스마트폰 접하는 젊은이들과 장시간 앉아 근무하게 되는 직장인들에게 척추 질환에 의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방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방치하다 보면 젊은 나이에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허리 디스크란 무엇인가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뼈 마디마디 그 사이에서 쿠션이나 방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바깥 부분은 섬유질의 주머니처럼 되어 있고 그 속에는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 체중을 완충작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쿠션이나 방석을 오래 쓰면 납작해지거나 늘어나는 것처럼 섬유륜이 늘어지거나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통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 즉 추간판 탈주증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추간판 탈주증이라고 불리는 허리 디스크는 추간판 외부에 섬유질 주머니가 파열되면서 내부에 있는 수액이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게 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네, 원장님, 허리 디스크는 무슨 원인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 많이 발병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허리가 약한 분들이 디스크에 잘 걸리고 재발 또한 잘하게 됩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나쁜 자세 그리고 습관이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웅크리거나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걷거나 신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디스크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도 허리 디스크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나쁜 자세와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잘못된 자세로 앉아 계신다면 허리를 곧게 펴시고 올바른 자세로 고쳐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초기에 섬유륜이 늘어나지만 신경이 눌러지지 않을 때에는 주로 허리 통증이나 경직된 증상만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 진행되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허리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과 함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심한 경우에는 발까지 통증이 뻗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신경이 압박이 심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신경의 기능 또한 떨어지게 되어 감각이 둔화되고 전기가 오는 것처럼 이상한 감각이 생기기도 하고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신경뿌리가 눌러지므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일 때 방사되는 통증이 악화되는 것도 흔한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라고 확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그런 운동법, 그리고 적절한 재활 운동, 금연 등이 있는데요. 특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올바른 자세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의 올바른 자세가 허리 디스크 치료와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는 안정, 약물 치료, 물리 재활 치료, 운동 치료, 통증 주사 치료가 있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경막외 신경 성형술, 그리고 고주파 수액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에 그친다는 것은 분명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 환자의 85에서 90% 정도는 수술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바 그런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요법으로 완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는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지속되고 재발될 때 감각이 둔해지고 근력이 약해지는 그런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최소 상처 수술법이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경막외 신경 성형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막외 신경 성형술은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 대표적인 치료로 허리 디스크 외에 목 디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시술법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신경 부위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절개하는 그런 수술 없이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지름 2mm 정도의 길이 40에서 50cm 정도의 얇은 관을 꼬리뼈 구멍을 통해 삽입하여 신경 부종이나 염증, 유착이 발생한 부위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경막외 신경 성형술은 국소 마취를 통해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그리고 회복 시간이 비교적 빠르고 입원 없이 당일에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서 환자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고 고령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힘든 그런 경우의 환자에게도 적합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법에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 있습니다. 척추 비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인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 디스크 주변의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차단하고 팽창된 디스크를 응축하여 돌출된 디스크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디스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처나 절개 없이 주사 바늘과 고주파 도관을 이용한 시술로 크게 돌출되진 않았지만 섬유륜 파열이 있는 퇴행성 디스크에서 만성적인 요통을 가지는 환자에게 적용할 때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머지 10% 허리 디스크 환자의 수술적 치료 방법인 최소 상처 수술법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소 절개를 통한 수술법은 영상 증폭 장치와 미세 현미경 등 특수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기존의 수술법보다는 수술 상처를 최소화하여 수술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수술,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수술, 그리고 극돌기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수술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미세 현미경 수술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재발률이 적은 방법으로 1인치 정도의 절개를 통해 원통형의 튜브를 삽입하고 그것을 통해 미세 현미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며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재발도 적은 그런 수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소 상처 수술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원장님, 아무리 안전한 수술이라도 부작용이나 위험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세 현미경과 내시경을 이용하는 최소 절개 수술은 과거 수술 방법과 달리 광범위한 절개 없이 작은 상처를 통해 수술하므로 정상적인 근육이나 척추뼈, 인대 등의 손상을 줄이고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도 작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출혈이 일어나도 현미경을 통해 수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과거 수술법에 비해서 출혈 또한 작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리 디스크와 함께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무엇인가요? 네, 척추신경관 협착증은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척추 질환입니다. 최근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60대 이후 환자들 중 50% 이상이 척추신경관 협착증 증상을 보일 정도입니다. 흔히 할머니, 할아버지, 고령의 환자에게서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협착증은 신경을 둘러싸는 그런 추간판, 후관절, 황색인대 등의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병입니다. 특히 보행을 할 때 한쪽 또는 양측으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인과 협착증 환자의 MRI를 비교해보면 정상인은 길이 방향으로 신경길이 잘 지나가는데, 반면 협착증 환자는 이런 신경길이 여러 군데에서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를 통해 횡단면을 살펴보면 정상에서는 동그랗게 보이는 이런 신경관이 협착증 환자에게서는 세모 모양이나 그리고 좀 더 눌려진 그런 모양으로 조그만 원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협착증은 대부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 3개월 정도의 소염제 그리고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운동요법, 특히 도수재활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막외 주사 신경주사 치료, 그리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의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들로서도 회복이 안 되는 지속적이고 심한 그런 다리 통증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거나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2, 3개월 정도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간혹 갑자기 진행되는 신경장애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유발되는 그런 관략근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질환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인데, 대부분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치료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통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허리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수술을 기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원하든 원치 않아든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맞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그런 치료법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의 절개를 통해서 하는 수술법은 현재 그 질환에 따라서 맞춤 치료가 가능한 안전한 수술법이기 때문에 막연한 그런 불안감은 안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통증에 대한 그런 어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최근 젊은 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척추 질환. 가벼운 요통으로 여기고 넘겼다가는 더욱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튼튼한 척추 건강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Television.